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김영남 사태의 심각성이 일파만파지요. 박시영TV에 출연한 박구영 교수는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 과거에는 사퇴를 했어 사실. 그러면 그것도 자진 사퇴하는 게 맞는데 후보가 사퇴하는 걸 끝까지 버틴다면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당이 놔줄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돼요 후보가. 이쯤 되면 죄송합니다. 제가 좀 깨끗하게 살아왔어야 하는데 이래저래 흠결이 많아서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심기일전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 달래줘야 돼. 근데 그런 것도 없어. 예전에는 이 정도 건이면 사퇴했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말이 안 되는 말이 이 정도 건은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나온 국회의원 후보 중에 사채업을 직간접적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아본 사람이 없어요. 예. 자, 이렇게 최초의 사례는 또 있습니다. 김영남 후보 사태 촉구 서명이 번지자 경기도당은 다음과 같은 경고문을 내는데 그 내용이 살벌합니다. 요약하면 김영남은 정당 당내 절차와 공천 과정을 거쳐 선출된 공식 후보이며 후보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가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행동은 반민주,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명백한 해당 행위이며 모든 제보를 접수해 배후를 확인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고 민주당 분열 세력 배후까지 밝혀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당 사이트의 보도 논평란에 2011년부터 작성된 1350여 개의 문건 중 경고문이라는 제목은 이 건 단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경고문을 쓸 일이 없었다는 것이겠지요. 이러한 경고문에 대해 당연 분노가 터져나오는데 고일석 기자는 이거를 뭘 어떡한다고? 배후를 확인해서 윤리심판원에 남겨서 어떡한다고? 경기도당아, 니네 집단으로 실성했니? 김영남이 무슨 니네 언터처블 최고 존엄이라도 되니? 라고 일갈했고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민주당 경기도당이 김영남 후보 사퇴 운동을 벌이는 당원들을 협박한 모양이다. 정말 가소롭다. 불량식품을 내놓고 걷어들이라고 소비자들이 요구하니 눈을 부라리는 격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권기훈 패북러도 경고문이란다. 민주공화정을 채택한 나라의 집권여당에서 당원들을 향해 내놓은 공개 협박이다. 배후를 찾아내서 조지겠다는 살벌한 내용까지 집어넣으며 이 경고문을 쓴 자의 머릿속에 당원 민주주의가 있기는 할까? 무서워서 민주시민 하겠냐? 이런 내용으로 작년 전대 직후부터 1년 가까이 당대표를 물어뜯으며 사퇴하라고 난리법석을 떨었던 자들은 뭐라고 해야 할까? 진짜 웃기고 자빠지셨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백승종 역사학자는 경기도당의 경고 행태에 대해 민주주의의 위기라고까지 일갈했지요. 2026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발표한 경고문은 여러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당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공당이 오히려 당원들의 정치 참여를 해당 행위로 매도하고 탄압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당원 주권 부정, 공천 책임을 당원에게 전가, 당원을 징계하겠다는 극단적 위협 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민생을 위해서 쥐하로 고뇌하며 성과를 내기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당원 및 시민과 수평적인 대화에 힘써야 할 민주당 지도부가 오히려 민주주의의 퇴행을 가져올 수 있는 경고문을 내놓는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민주당이 당원과 시민의 뜻을 받들어 진정한 민주정당으로 거듭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자, 이러한 비판 때문인지 현재 경기도당에 올라왔던 경고문은 삭제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민주당의 상황에 대해 처음으로 임미애원이 김영남 사태에 대해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쪽 지역에서는 선거를 할 때 내 후보만 보지 않거든요. 전체를 보죠. 예, 그렇죠. 전체를 보면서 보수에 대한 표심을 결정을 해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대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렇게 결정하거든요. 평택을 논란도 대구 경북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아유, 큽니다. 큽니까? 저런 사람, 예, 큽니다. 김용남 후보의 특히 대부업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네.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인식으로 바라봅니까? 그분이 국힘에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국힘의 정치인을 바라보는
잣대와 민주당의 정치인을 바라보는 잣대가 여기서는 확실히 다릅니다. 네네. 그런 대부업에 종사하거나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 그렇게 해서 이득을 취했던 것이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비난의 여론, 비난 수준이지만 여기서는 그 사람이 국힘에 있다가 민주당으로 넘어오면서 민주당이 내세운 대표적인 그 조국과 붙어라라고 해서 내놓은 후보잖아요. 네. 그런데 보기에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나 결함이 있어 보이는 게 이쪽 지역 주민들한테는 민주당 입장에서 명분을 좀 잃어버린 측면들이 있는 거죠. 분명히 악재다 이렇게. 네. 조국혁신당의 이혜민 총괄본부장의 발언도 이슈입니다. 조국혁신당 쪽에서는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윤리감찰 조치를 민주당 쪽에 요구를 했고, 근데 민주당 측은 이제 동지들끼리 좀 금도를 넘었다는 식으로 대응을 하셨는데, 그래서 후보들 간의 네거티브성 발언을 좀 넘어서서 당대당 신경전이 계속 격화되고 있는 상황 같은데,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습니다. 안 그래도 그거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언제부터 후보에 대한 검증이 금도를 넘는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건지는 사실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후보에 대한 검증은 1차적으로 정당의 책임이 있죠. 공천을 하는 정당의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바라보고 영향을 받는 분들은 결국에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조국혁신당에서는 어떠한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국민의 판단, 국민의 눈높이, 굉장히 지극히 상식적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의 검증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계속되어야 하고, 오늘 제가 발언을 하였듯이 여러 가지 의혹들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지금 연일 보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결국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입니다. 민주 진영에. 그것을 네거티브라는 프레임으로 씌우고 싶어 하실 수는 있겠으나 평택 시민분들의 현명한 판단 기다린다라는 가장 상식적인 말밖에 할 수가 없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덧붙이자면은 지금 평택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민주 진영, 진보 진영 쪽에서의 어떤 실망감이 다른 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여러 자료로 나타나고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려를 표하고 싶습니다. 자, 뉴스타파는 김용남, 강기현 후보 농지 거래로 수십억 원 차익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냈고, 시사타파TV도 긴급 취재했다며 장인수 기자와의 보도를 예고했습니다. 문성근 건축가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대통령이 전국 각지를 누비며 국민들의 환호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치르는 선거다. 아이스크림 광고 문구가 생각난다. 민주당 너희는 줘도 못 먹나. 아주 오랜만에 정준희 교수가 매불쇼에 나왔길래 봤다. 제가 굳이 실명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몇몇 분들이 매불쇼에 나오셔서 이미지를 새롭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전곡을 찌른다. 그런데 정작 앞권은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흘렸을 마지막 말이다. 제가 요즘 매불쇼 안 봐요. 정준이 역시 기대를 버리지 않는 드문 지식인 중 한 명이다. 그 신분 세탁한 몇몇을 버려야 민주당이 산다. 자, 이번 6.3 선거는 누구를 뽑아야 하는지와 동시에 누구를 뽑아내야 할 것인지를 깨닫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